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재무 분석을 통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과거 실적 지표와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표를 예상하며 만들어지는 밸류에이션을 이해하고 나면 매일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각 뉴스가 테슬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어떤 내용이 주가에 얼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매출과 관련된 상세 분석 및 실제 테슬라가 제출하는 SEC 10Q 회계 자료를 올바르게 읽는 방법,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를 읽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중요도가 커질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 지표를 읽는 법 등을 설명하며 곧 발표될 3분기 지표 및 앞으로 다가올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중요한 재무 지표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매출에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차량 인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32,000대에서 2019년 36만 8,000대, 그리고 2020년에는 50만 대 내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로만 봐도 성장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0만 대의 차량 인도는 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니 이를 달성한다고 가정시 2014년을 기준으로 매년 58%의 차량 인도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2014년이 아니라 가장 최근인 2019년으로만 보면 35.8%의 상승이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상승세입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간단히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BMW는 2014년 기준 210만 대의 차량 인도가 2020년은 225만 대 내외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차량 인도수가 1.15% 상승한 사실상 정체된 수치입니다. 평균 자동차 인도수가 35.8% 이상 증가한 테슬라와 1.15%씩 증가한 BMW와 같은 정체되어 있는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테슬라의 차량 인도수의 상승세가 독보적으로 아주 높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테슬라 차량 인도수의 발목을 잡던 요인은 생산량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다음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올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차량 인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때문에 정체 혹은 감소할 때 홀로 성장했다는 사실. 둘째,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 사용이 정책적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장려된다는 점. 셋째, 전기차 생산에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므로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을 뺏으며 매년 30에서 40%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물론 이 예상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 또한 매년 30에서 40%의 향상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건설 및 기존 기가 팩토리 생산력 향상과 관련된 뉴스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감성을 담아서 77일간의 건설 장면을 1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있으니 영상 끝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 전기차 수요 대수가 계속해서 30-40%로 커지는 상황이며 이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성장성이 뒷받침되어 공급이 된다면 내연차 시장의 파이를 잡아먹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30-40%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수요의 세부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매된 자동차의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2017년까지 모델 S와 X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지만 2018년에 모델 3 매출의 급상승과 함께 모델 S와 X의 수요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델 S의 최저가는 69,490달러, 모델 X의 최저가는 74,690달러, 그리고 모델 3의 최저가는 31,690달러입니다. 즉, 이 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차 가격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일즈 믹스의 변화에 따라서 그로스 마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로스 마진이 매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판매 가격의 하락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모델 3의 매출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급량이 뒷받침되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30-40%의 전기차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며 고객들의 테슬라 충성도가 높은 경우 판매 가격 방어가 가능해져 그로스 마진이 미래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곧 있을 3분기 실적에도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숫자의 행간을 읽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 큰 흐름에서 본다면 조금은 자그마한 요소이고 이 세일즈 믹스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배터리데이에서 25,000불의 저가형 모델 등장을 예고하였으므로 지금의 전기차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기차 수요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테슬라 전기차 평균 판매가의 하락이 일어날 경우 기존의 30-40%의 성장세보다 더 높은 잠재 수요 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 매출 이외의 다른 매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기차 판매가 2017년에는 82%의 매출을 그리고 2020년에는 86%의 매출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8.5%에서 9%로 늘었고 에너지는 9.5%에서 5%로 상대적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각 매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이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많이들 하지만 정작 이를 회계 자료에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라는 단어가 얼핏 들으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 같아서 서비스 매출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매출의 증가로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데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공식 회계 자료 10Q에 따르면 Services and other revenue consists of maintenance services, sales of used vehicles, and sales of electric vehicle components and systems to other manufacturers, as well as sales by our recently acquired subsidiaries to third-party customers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수리, 중고차 판매, 부품 판매, 직접 고객에게 판매가 아닌 자회사를 통한 3자 판매 등이 서비스 매출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은 오토모티브 레버뉴에서 자동차 판매와 함께 합쳐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조금은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라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면 매출이 잡히는 기준은 단순하게 돈을 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고 실제로 그 돈을 받은 대가인 의무를 이행할 때 매출로 집계가 되죠. 예를 들면 FSD,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를 산 고객들에게 FSD를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낸 돈은 매출이 아닌 Deferred Revenue라는 하나의 부채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래서 회계를 대충 보고 이야기를 하면 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번 3분기에도 FSD 판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려면 Deferred Revenue의 내역 중에서도 공개해주는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그나마 그 윤곽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제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10Q 보고서의 세부 내역을 찬찬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확인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진이 하드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판매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의 추이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연도별 매출 내역과 성장률을 잠깐 살펴보죠. 지금 집계된 매출만 해도 약간의 아웃라이어 성격을 띤 2018년도의 성장률을 제외해도 평균 2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차량 인도수의 성장률에 비해 매출의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세일즈 믹스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 3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매출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매출은 아직 제대로 된 FSD와 관련된 매출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매출입니다. 본격적으로 FSD가 판매되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훨씬 높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지를 보는 게 앞으로 회계 자료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이 소프트웨어 매출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포인트를 매출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떤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계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생산성과 관련된 재미난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매년 상당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주가도 이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 같은 추가 공장이 세워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장에서도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지표로서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풀타임 직원 한 명당 1년간 몇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테슬라의 수치가 2014년 3.1대에서 2019년 10.2대로 증가하긴 하였지만 이는 기존 내연 기관차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테슬라 공장의 핵심 모토가 자동화임을 생각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올라갈 여유분이 꽤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의 인당 10.2대가 3년 뒤 조금 더 완숙해진 자동화 공정으로 20대 이상으로 뛰면 공장의 면적 확장이 없더라도 생산성 자체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기에 눈여겨봐야 될 지표입니다. 다음은 어쩌면 가장 핵심인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2020년 9월 기준 462조 원으로 2019년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단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2020년에 갑자기 오른 것일까? 그리고 지금의 가격에서 더 오를 여지는 있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019년 후반기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되던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테슬라는 3분기 및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기가 상하이의 건설도 예정보다 일찍 끝나서 빠른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2010년 중반까지도 이어지던 사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덜어내고 실제 생산량을 확보하여 일론 머스크 비전의 현실성이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가 2019년 후반기인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가진 전기차 시장의 비전은 모든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받던 테슬라의 비전이 2019년 3분기부터 이어진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2020년에 현실로 평가받게 된 것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2020년 2분기까지도 이어졌고 이번 3분기에도 미리 발표된 차량 인도수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했기에 어닝 쇼크는 피할 거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의 전기차 세상이 시장의 인정을 받아서 2019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을 정리했으니 두 번째 질문인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 가치가 있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통한 수치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영상에서 말한 키포인트가 미래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매년 30-40%의 생산량 증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둘째로 예상처럼 시장의 내연 기관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며 수요가 공급만큼 혹은 공급 이상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실적과 트렌드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측은 하지만 아직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이 세 번째 내용이 많이 중요하죠. 세 번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수익 및 로보택시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로 신규 이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번 3분기에 발표되는 실적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의 비중이 90%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를 앞서 설명드린 디폴트 레버뉴를 통해 조금 보는 것이 10%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추가 매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되는지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찾아주신다면 앞으로 나올 이런 정보들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